면역력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말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외부 자극을 막아내고 있고 세포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만 그 노력이 전부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소모로 빠져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예전에는 감기에 걸려도 며칠 지나면 괜찮아졌는데 요즘은 한번 아프면 기운이 한참을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조금만 무리해도 몸살처럼 쑤시고 밤에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말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큰 이상은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해집니다. 정상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불안하게 들리는지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지. 하지만 연구를 오래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저는 이 생각이 여러분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를 받아들이는 것과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면역을 단순한 방어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면역은 공격도 아니고 단순한 보호막도 아닙니다. 면역은 균형입니다. 필요할 때는 반응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조용히 물러나는 능력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의 면역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이 균형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면역은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도 출동하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이미 지쳐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아프지 않아도 피곤하고 특별한 병이 없어도 회복이 더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평생 면역을 키우라는 말만 들어왔습니다. 더 잘 먹어라, 더 많이 움직여라, 더 관리해라. 하지만 그 결과가 지금 이 상태라면 방향을 다시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면역을 키우는 게 맞았는지 아니면 면역을 너무 혹사시켜 온 건 아닌지 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면역은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경과 더 비슷합니다. 과도한 자극이 계속되면 둔해지고 잘못된 신호가 반복되면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지금 많은 시니어 분들의 면역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항상 일하고 있지만 정작 효율은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면역을 위해 무엇을 해오셨습니까?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음식일 겁니다. 몸에 좋다는 건 챙겨 먹으려고 애쓰셨을 것이고 누가 좋다고 하면 메모에 두었다가 시도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은 운동일 겁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불편해도 건강을 위해서라며 억지로라도 움직이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노력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노력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였는지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면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이들은 무언가를 더하지 않습니다. 대신 면역이 소모되지 않도록 생활을 정리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면역을 살리려면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덜 해야 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관찰 연구에서는 이 흐름이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면역이 잘 유지되는 사람일수록 생활이 단순하고 리듬이 일정합니다. 과도한 자극이 없고 회복의 틈이 분명합니다. 저 역시 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면역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만 고민했습니다. 논문을 읽고 데이터를 정리하면서도 항상 더 좋은 방법, 더 빠른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결과가 맞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은 완벽한데 실제 삶에서는 오히려 더 피로해지는 경우를 반복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질문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면역이 덜 소모될까? 어떻게 하면 면역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연구를 다시 살펴보니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면역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환경과 함께 반응합니다. 장, 근육, 수면, 스트레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따로따로 관리해 왔습니다. 장은 장대로, 운동은 운동대로, 잠은 잠대로 말입니다. 이렇게 조각난 관리는 면역에게 혼란만 줍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 드리려는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놓쳐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면역은 키우는 대상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왜 우리가 면역 관리에 실패해왔는지, 왜 열심히 해도 몸이 더 지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짚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 실패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병원 중심의 관리가 왜 면역 회복과 어긋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연구자들이 실제로 주목하는 면역의 핵심 흐름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면역은 이미 망가진 것이 아니라 길을 잃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길의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면역 관리에 실패해 왔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을 먼저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온 건강관리의 중심이 면역의 구조와는 다소 어긋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건강관리는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증상이 생기면 병원을 찾고 수치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조치를 취합니다. 이 방식은 분명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연구자 관점에서 보면 이 접근은 면역을 회복시키기보다는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는 데 더 가까운 구조입니다. 면역은 고장난 기계를 고치듯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그 부위만 떼어내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면역은 생활 전체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결과만 보고 원인을 추적하려 했습니다. 검사 수치가 정상이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몸이 느끼는 불편함은 오히려 설명받지 못한 채 남겨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마음의 문제인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이 과정 자체가 면역의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안과 불확실성은 면역 시스템을 장기간 경계 상태로 유지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몸이 아픈 이유를 모른 채 참아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면역은 쉬지 못하고 계속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 신호의 과잉이 바로 만성 피로, 잦은 염증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병원 중심 관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 관리가 면역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병원은 문제를 발견하고 위험을 줄이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면역을 되살리는 과정은 일상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시작조차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영역을 자주 혼동합니다. 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거나 반대로 수치 하나에 매달려 하루의 컨디션 전체를 판단해버립니다. 이런 태도는 면역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냅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면역이 안정적인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기 몸의 감각을 수치보다 먼저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유난히 피곤한지, 잠이 깊었는지, 소화가 편안했는지 이런 작은 신호를 기준으로 하루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이게 바로 면역과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많은 분들은 몸의 신호를 무시한 채 계획과 의무를 우선합니다. 오늘은 운동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이걸 먹어야 하니까, 오늘은 참아야 하니까. 이 반복이 면역을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상태를 보상 없는 긴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긴장은 계속되는데 회복은 따라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면역은 선택을 합니다. 지금 당장 생존에 필요한 반응만 남기고 장기적인 회복은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감염은 막아내도 회복력은 점점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병원도 필요하고 관리도 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막막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질문을 이렇게 바꿉니다. 어떤 관리가 면역을 돕는가가 아니라 어떤 관리가 면역을 덜 방해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해오던 많은 습관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무조건 규칙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먹어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지켜야 할 시간표가 늘어날수록 삶은 점점 경직됩니다. 이 경직된 생활은 스트레스를 낳고 스트레스는 다시 면역을 소모시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관리가 결국 면역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이 되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면역 관리의 목표를 완벽한 생활이 아니라 회복 가능한 생활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루를 망쳤다고 느끼는 순간이 줄어들수록 면역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생활의 유연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염증 지표와 피로 지표가 안정적이라는 보고가 반복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 자체가 면역에게는 휴식 신호로 작용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실패해온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관리했지만 방향이 맞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면역은 점점 소모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정보를 적용하는 기준의 변화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동안도 장이 중요하다, 운동이 필요하다, 잠을 잘 자야 한다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건강 영상 시청을 멈춥니다. 아는 이야기 같고 또 실천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솔직한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면역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정리하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제 생활에서는 면역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동시에 같은 비중으로 적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도 관리했고 운동도 했고 수면도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몸은 더 바빠졌고 회복은 더뎌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요소들 사이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가 있는 건 아닐까? 연구 자료를 다시 차분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연구를 따로 보지 않고 사람의 하루 흐름 안에 모두 놓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자 흩어져 있던 결과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면역을 살리는 원칙은 여러 개가 아니라 3개였고 그 3개는 반드시 이 순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 관리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의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장을 면역의 핵심 환경으로 보고해 왔습니다. 면역 세포의 대부분이 장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장에 면역 세포가 많다는 사실이 곧 장을 자극해야 면역이 좋아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장 환경이 불안정해질수록 면역은 필요 이상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장을 하나의 울타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울타리가 튼튼하면 경비병은 평소에 쉬고 있다가 정말 위험할 때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울타리에 틈이 생기면 경비병은 하루 종일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경비병은 지치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장 상태가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먹을 때마다 조금만 자극이 와도 면역이 출동합니다. 이 반복이 면역 소모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장 관리의 핵심은 좋은 것을 더 넣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의 규칙성, 식사 속도, 식후 휴식 여부가 장 점막 안정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 원칙은 이것입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먹는 동안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텔레비전도 휴대전화도 내려놓고 먹는 행위 하나에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장과 면역에 불필요한 긴장이 줄어든다는 보고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근육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다시 오해를 하십니다. 이제 또 운동 이야기를 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운동 성과와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근육을 단순한 움직임의 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육은 면역 물질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근육은 면역의 창고입니다. 창고가 줄어들면 물건을 쌓아둘 수 없고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 반응은 늦어지고 염증은 오래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은 반응은 하지만 정리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근육을 늘리는 방식이 항상 면역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운동, 숨이 가쁘고 다음날까지 피로가 남는 자극은 오히려 면역을 소모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존재합니다. 시니어에게 필요한 것은 운동 성취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아직 이 몸은 움직이고 쓸모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벽 짚고 팔을 밀어내기, 이런 움직임만으로도 근육과 면역 사이의 신호는 충분히 유지됩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 아니라 매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면역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수면입니다. 이 원칙은 앞에 두 가지가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효과를 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수면 시간을 면역 시스템의 재배치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낮 동안 흩어졌던 면역 세포들이 밤이 되면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불필요한 염증 반응은 정리되고 다음 날을 대비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잠을 자는 시간만 늘리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잠들기 전의 상태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자극적인 정보에 노출되거나 걱정을 끌어안은 채 침대에 누우면 몸은 잠들어도 면역은 깨어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충분히 자도 회복감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수면 원칙은 이것입니다. 잠을 잘 자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잠들기 전 3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면역에게 이제 정비를 시작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까지가 면역력 강화 황금 원칙 3가지입니다. 장, 근육, 수면. 이 3가지는 새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순서로, 이 관점으로 설명된 적은 많지 않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 3가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면역이 살아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 면역을 은근히 갉아먹는 숨은 요인들, 그리고 회복을 빠르게 돕는 현실적인 팁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머리로는 이해됐지만 몸으로는 아직 와닿지 않는다면 그 이유도 다음 부에서 분명해질 것입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 기준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 수많은 연구 결과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면역 회복의 핵심 원칙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면역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나는 이미 장도 신경 쓰고 있고 운동도 조금씩 하고 있고 잠도 예전보다 잘 자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몸은 아직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영상은 시청자를 끝까지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면역을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조차 자신도 모르게 계속하고 있는 아주 조용한 면역 파괴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적인 긴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들으면 크게 화가 나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연구에서 말하는 면역을 소모시키는 스트레스는 그런 극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항상 마음 한구석이 급한 상태에 쉬고 있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상태, 오늘도 뭔가를 못했다는 생각으로 잠드는 상태, 이런 감정이 바로 면역을 가장 오래 붙잡아두는 긴장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상태를 지속적 경계 모드라고 설명합니다. 몸은 위협이 없는데도 계속 대비 태세를 유지합니다. 이때 면역은 회복 모드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싸울 준비만 하고 정비는 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정보 섭취입니다. 이건 요즘 특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건강을 위해 영상을 보고 글을 읽고 조언을 듣지만 정보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불안도 함께 커집니다. 이걸 먹어야 하나, 저건 피해야 하나, 오늘은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내일은 또 다른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이 반복은 몸에게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결정 피로가 쌓일수록 면역 관련 호르몬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는 상태 자체가 면역에게는 부담이 되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 없는 성실함입니다. 이 표현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분들이 바로 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파도 쉬지 않고 피곤해도 참고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마음이 편한 성실함. 이 태도는 삶을 지탱해온 힘이었지만 지금의 면역에게는 너무 가혹할 수 있습니다. 면역은 성실함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복을 보상합니다.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습관도 면역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얼마나 잘 지켰는지로 하루를 평가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얼마나 잘 회복했는지로 하루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변화입니다. 오늘 운동을 못했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대신 오늘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인식의 변화만으로도 면역은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면역 회복을 빠르게 돕는 아주 현실적인 가속장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햇빛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이나 오전에 짧게라도 햇빛을 보는 습관은 면역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입니다. 숨을 깊게 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숨을 내쉬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쉬는 호흡은 몸에게 위협이 없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가 반복될수록 면역은 회복 모드로 전환되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하루의 마침표입니다. 하루를 그냥 끝내지 마십시오.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오늘 하루가 끝났다는 표시를 몸에 남기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조용히 앉아있는 몇 분, 이런 작은 의식이 면역에게는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면역 회복이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일이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면역은 빠른 변화보다 지속 가능한 흐름에 반응합니다. 이제 다음 부에서는 오늘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하나의 하루로 묶어보겠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어떤 순서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면역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면역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몸이 알아차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는 하루를 너무 많은 판단과 선택 속에서 보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얼마나 움직일지, 오늘은 버텨야 할지 쉬어야 할지, 이 모든 선택이 쌓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쌓여 지금의 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면역 회복을 이야기할 때 어떤 특별한 방법을 추가하는 것보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나눈 모든 내용을 단 하나의 하루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몸 상태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어제보다 나은지 더 피곤한지 굳이 점수를 매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숨을 한번 깊게 내쉬고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다는 사실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짧은 순간이 면역에게는 과도한 경계 없이 하루를 시작해도 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아침 식사는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서두르지 않느냐입니다. 입에 넣고 씹고 삼키는 그 과정을 다른 일로 덮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장은 오늘 하루 불필요한 긴장을 줄일 준비를 합니다. 낮 동안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몸을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잠깐 서서 몸을 펴는 순간 이 짧은 움직임들이 근육과 면역 사이의 연결을 유지해 줍니다. 면역은 큰 자극보다 자주 반복되는 작은 신호에 더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낮에 피로가 몰려온다면 그건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회복이 필요하다는 정보일 뿐입니다. 이때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잠시 속도를 늦추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면역은 그 순간부터 소모 모드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다가오면 하루를 정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뭘 못했는지보다 오늘을 여기까지 버텨낸 사실을 먼저 인정해 주십시오. 따뜻한 물 한 컵, 조용히 앉아있는 몇 분, 이 단순한 마침표가 면역에게는 하루를 정리해도 좋다는 허락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억지로 잠을 자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잠은 쫓을수록 멀어집니다. 대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침묵의 시간은 면역 시스템이 정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하루의 흐름을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루를 소모하는 방향에서 회복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기울이는 것입니다. 면역은 하루 만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는 순간부터 반응은 시작됩니다. 피로가 조금 덜 쌓이고 회복이 조금 빨라지고 아프기 전의 신호를 조금 더 일찍 느끼게 됩니다. 이 변화들이 모여 면역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면역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무리한 요구만 받아왔을 뿐입니다. 이제는 싸우라고 명령하는 대신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에서 3가지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장, 근육, 수면, 그리고 그 위에 하나를 더 얹었습니다. 회복을 허락하는 태도입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하루 흐름을 실제 식사 예시, 아주 구체적인 움직임, 현실적인 밤 루틴으로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원칙이 내일 당장 어떻게 적용되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이렇게 한 문장만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면역을 몰아붙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회복을 허락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다짐이 아니라 여러분 몸에게 보내는 첫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면역은 반드시 알아듣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